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자 지구에서의 임시 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팬데믹 이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일부 세금 크레딧 규모가 증가합니다. 옐로스턴 국립공원에서 좀비 사슴으로 알려진 만성 소모성 질병 CWD에 감염된 사슴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당국이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오늘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브릿지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폭발로 검문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차량이 2차 검문소로 이동하던 중 시속 100마일 가까이 가속하기 시작했고 장벽에 부딪힌 후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FBI와 협력하고 있다며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국경 검문소는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 중 하나입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가자 지구에서의 임시 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46일 만에 휴전입니다. 보도에 오동현 기자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의 고위 관리 무사 아부 마루주크는 가자 지구의 임시 휴전이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에 의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도 23일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50명의 인질들이 나흘에 걸쳐 석방될 예정이고 이 중에는 3살짜리 소녀를 포함한 미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잡힌 미국인 인질은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휴전과 인질 석방 소식에 세계 각국도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잔혹한 습격 이후 잡힌 인질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를 환영한다며 미국인 인질들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했던 카타르의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인도주의적 휴전 합의 달성에 기여한 파트너들, 특히 미국과 이집트에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쟁과 유혈 사태를 종식하고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팬데믹 이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540만 명이 50마일 이상을 여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려 5,540만 명이 50마일 이상을 여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규모는 팬데믹 이후 최고 수치이고 가장 많은 여행객을 기록한 2005년과 2019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4,910만 명, 항공 여행객은 6.6% 늘어난 4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155만 명이 크루즈와 버스, 기차 등을 통해 여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수요일이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넥스는 통행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8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항공편의 경우 21일과 22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간의 티켓 가격도 가장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에서 복귀하는 다음 월요일에도 많은 항공 여행객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연휴에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와 마이애미, 뉴욕이 국내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지로는 멕시코의 칸쿤과 멕시코시티,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푼타카나가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상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농업인 연맹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올해 10인분 추수감사절 저녁 상차림 비용은 평균 61달러 17센트로 지난해 64달러 5센트에 비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25%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가 평균 64달러 38센트, 남부가 59달러 10센트, 중부가 58달러 66센트, 그리고 서부가 63달러 89센트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땡스기빙 저녁 상차림의 45%를 차지하는 칠면조의 가격 하락이 전체 상차림 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파운드 칠면조의 평균 가격은 27달러 35센트로 지난해에 비해 5.6% 하락했습니다. 칠면조의 공급 증가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칠면조를 더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둔화도 상차림 비용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휘핑크림과 크랜베리의 가격은 각각 22.8%, 18.3% 하락했고 채소값 역시 10% 감소했습니다. 내일 맨하튼에서 열리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예년보다 30분 일찍 시작됩니다. 대형 캐릭터 풍선과 행진 밴드 등이 거리를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센트럴파크 서쪽 77가에서 출발해 컬럼버스 서클을 지나고 6번가를 지나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는 34가의 헤럴드 스퀘어까지 총 2.5마일 구간에서 열립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비글 스카우트 스누피, 쿨캐츠의 블루캣, 처그, 쿵푸 팬더의 포, 곧 개봉할 애니메이션 영화의 레오, 원피스의 몽키디, 루피 등 7명의 새로운 캐릭터를 포함한 25개의 풍선이 등장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개의 마칭 밴드와 7개 공연단체도 퍼레이드를 함께합니다. 퍼레이드로 주요 도로가 통제됩니다. 센트럴파크 웨스트 72가부터 86가까지, 그리고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콜럼버스 애비뉴까지 72가에서 85가는 오늘부터 내일 정오까지 폐쇄됩니다. 또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콜럼버스 애비뉴 사이에 68가에서 82가 구간, 그리고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브로드웨이 사이 61, 62번 스트릿 구간은 내일 오전 폐쇄됩니다. MT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에는 도시 전역의 지하철과 버스가 일요일 일정으로 운행되고 스태튼 아일랜드 레일웨이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행됩니다. 메트로 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경우 퍼레이드 전후로 추가 열차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내년 일부 세금 크레딧 규모가 증가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입양 세금 크레딧의 세 공제 규모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자녀 세금 크레딧의 최대 환급액이 2024 회계연도 1,700달러로 증가합니다. 올해 최대 환급액인 1,600달러에서 100달러 늘어난 금액입니다. 총 크레딧은 2,000달러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금 크레딧 적격자는 내야 할 세금이 0달러일 때 최대 1,7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의 환급액도 증가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7,430달러였던 환급성 크레딧이 7,830달러로, 자녀 2명일 경우 6,604달러에서 6,960달러로, 한 명은 3,995달러에서 4,213달러로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600달러에서 환급 가능한 크레딧이 632달러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세금 크레딧 한도는 기존의 15,950달러에서 16,810달러로 860달러 증가합니다. 다만 이 크레딧은 환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최대 5년까지 공제 후 크레딧 잔액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낙태권 문제가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는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내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5%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원할 경우에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77%가 낙태권에 찬성했고 2016년 조사 당시 52%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분의 1이 낙태권에 찬성했습니다. 낙태권은 최근 미국의 주요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통과됐고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6%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생명이 임신으로 인해 위협받을 경우 낙태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89%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낙태 문제가 단순한 정당 지지 여부를 넘어서는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좀비 사슴으로 알려진 만성 소모성 질병 CWD에 감염된 사슴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만성 소모성 질병 CWD에 걸린 사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CWD는 엘크와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슴은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주저앉거나 침을 흘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인간을 덜 무서워하고 표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CWD는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 2개 주, 한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1년 이후로 CWD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해도 한국의 경상남도 의령, 진주 등 농장에서는 CWD에 감염된 사슴 전량을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CWD가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공원관리청은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고기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CWD에 대한 백신이나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걸리면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미생물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CWD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하면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며 10년 이내 CWD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6.25 전쟁 참전용사 93세 강홍건 옹이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4기생인 강홍은 임관 후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모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강홍은 박 장관 앞으로 보낸 손편지에서 본인을 포함해 3형제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했다며 이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11월 중 20만 달러를 기부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도 역시 2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저녁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아드리안 이 베넬리 그룹 대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예고했던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부회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원 조회 후 27일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장 출마 사유와 한인회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공약을 듣게 됩니다.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과하면 29일 당선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든 20만 9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만 3천 건 늘어났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4만 건으로 2만 2천 건 줄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상승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역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 이사회에 의해 축출된 지 닷새 만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복귀합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는 회사의 장래와 관련한 마라톤 회의 끝에 올트먼의 복귀라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하고 투자자들도 그의 복귀를 호소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